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015-2127 2학년 문성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주차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선행학습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데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번 1주차 시간에는 이제 의치상이 이제 파절됐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이제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의치상 이제 의치가 이제 파절했을 경우보다 인공치 수리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좀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심미적으로 이제 확실히 좀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적은 부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순축을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하니까 이제 확실히 의치가 파절됐을 경우보다는 더 거의 이제 동일하게 리페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2주차 인공치 수리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파절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치부에 유지핀과 구치부에 유지공이 너무 많이 이제 삭제한 경우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왁스 제거 후 레진치에 이제 잔여 왁스가 이제 묻어 있는 경우, 그리고 큰 인공치를 선택해서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했을 때는 이제 저작할 때 저자가 이 때문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파절되거나 이제 탈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원인으로서는 큰 이제 레진 전입 시 이제 전입 압력이 이제 큰 경우, 그리고 기공 과정에서 부주의, 환자의 부주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치가 탈락 또는 이제 파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기공 과정에서 좀 많이 주의를 해줘서 환자가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주의를 하도록 치과 의사도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파절되거나 탈락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잘 해줘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환자의 취급 부주의나 기능 장애 등으로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탈락되는 경우에 의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형태, 크기 및 색상을 선택해서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보실 내용은 전치부가 탈락되거나 파절됐을 경우에 이제 수리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제 구치부가 탈락되거나 아니면은 탈락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파절되는 경우에는 교합기에 이제 장착하여 교합 관계를 꼭 확인하면서 수리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번 파절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절 또는 탈락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공치가 이제 파절된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탈락한 이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인공치를 수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절 인공치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덴처버 등으로 의치상의 조직면 손상이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파절 치아를 삭제해 줘야 되는데, 레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인 결합된 상태에서 파절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파절된 레진 치아를 어떻게 제거할지가 좀 많이 중요해요. 네, 이때 최대한 순측 치경선 부위를 가급적 다치지 않도록 설축 쪽으로 완전히 파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인공치 제거를 해주고, 원래 썼던 인공치의 쉐이드와
규격에 맞춰서 인공치를 선택해 줘야 돼요. 네, 옆에 치아와 동일한 쉐이드와 규격을 정해서 인공치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이 이후에 인공치가 파절된 곳에 인공치를 다시 끼워 넣고 잘 맞는지 확인해 보고 절치부를 잘 맞도록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제 고정할 때는 설치해서 왁스로 인공치를 고정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위치가 파절됐을 때와 비슷한 과정인데 이제 이 의치 파절됐을 경우에는 석고코아로 체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퍼티로 인덱스 체득하게 돼요. 보시면은 왁스로 인공치를 고정한 다음에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는데 이때의 퍼티는 절단부와 내면의 의치상 변연부를 약간 덮어주도록 합니다. 왜 절단부와 내면의 의치상 변연부를 약간 덮어주도록 해야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설측으로 퍼티가 이제 굳기 전에 좀 손으로 좀 눌러줘가지고 체득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단부를 조금 넘겨서 약간 의치상 변연부 약간 덮어지도록 해줍니다. 네, 이렇게 체득한 의치상 내면과 절단면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퍼티 인덱스 체득 후 이제 제거한 사진이고요. 네, 이 이후에 아까 고정시켜놨던 왁스를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아까 만약에 고정시켜놨던 왁스 양이 좀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왁스로 고정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인공치 티조면의 유지공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인공치와 새로운 레진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공치의 티조면과 설면에 유지공을 형성해 주거나 아니면 면을 거칠게 연마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로써 레진, 레진치의 인공치에 이제 유지공을 부여해 주면서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유지공을 형성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레진을 전입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가중합 레진으로 의치 색깔과 비슷한 색으로 레진을 전입해 주는데 왁스 세정 후 깨끗하게 왁스를 제거한 후에 인공치와 새로운 레진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 인공치의 치조면과 설명에 이제 유경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유지공 형성된 부분에다가 레진을 전입할 텐데 파우더와 리퀴드를 제조사에 나와 있는 수비에 따라서 적정량 믹싱 해주고 이제 전입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레진을 채워줄 때 보시면 조각도로 약간씩 떠가지고 먼저 주입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인공치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레진을 조금 떠서 적당량 덜어가지고 레진을 전입해주고 이후에 이제 레진치를 재위치시킵니다. 그 이후에 인덱스를 위치시켜줘서 인공치가 원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후 설측에서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씩 조각도로 떠서 약간의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기포가 없도록 채워주는 게 이제 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과잉으로 채워주는데 왜 과잉으로 채워줘야 될까요? 이제 나중에 연마 과정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잉되도록 이제 레진을 전입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진 전입할 때 조금씩 조각도로 떠서 바이브레이션을 조금씩
조각도로 떠서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기포가 없도록 약간 과잉으로 채워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과잉되게 레진을 전이 완료하면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압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행학습 보면서 설명할 때 이제 러버볼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이제 레진을 중압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가중압 레진은 상온에서도 이제 중압이 가능하지만 이제 압력 중압기에서 해주는 것이 상온에서 중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강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수리할 때처럼 이제 어, 압력을 주어줄 수 있고 타이머도 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한 압력 중압기에서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후에 레진이 중압되면 인덱스를 제거해 준 후 이제 아까 좀 과잉되게 이제 레진을 전입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과잉된 레진을 덴처브로 조금 다듬질 해줍니다. 네, 이후에 이제 다듬질을 끝낸 후 이제 연마를 할 텐데, 이제 총이 제작 과정 때처럼 광택 내는 것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스 먼저 대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반짝반짝하게 원래 위치 형태로 연마를 하면 되겠죠? 네, 이로써 이제 파절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쉐이드와 규격을 맞추는 인공칠을 레진 전입을 통해서 이제 수리한 마지막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틀은 다 이제 설명드렸고, 이후에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아까 주의해야 될 점을 한 번 더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칩 탈락 및 파절 원인은 이제 의치 파절과 이제 비슷한 점이 이제 되게 많고, 저희는 이제 기공인으로서 기공 과정에서 나중에 환자에게 이제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파절치 인공치대에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죠? 네. 순측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설측에서 완전히 이제 파내는 것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 과정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이제 어떤 인공치를 써야 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규격과 쉐이드를 맞춰서 선택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인공치가 고정되도록 설치해서 이제 왁스로 인공치를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후에는 위치상에서는 석고포화 체득을 했었는데 이번에 퍼티 인덱스 체득을 하죠. 이때도 제가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절단부와 내면의 위치상 변연부가 약간 덮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퍼티가 굳기 전에 손으로 좀 눌러줘서 약간 오버되도록 덮어줍니다. 네, 이후에 인덱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엔 인공치의 유지공을 형성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왜 인공치의 유지공을 형성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아시다시피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유지공을 형성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레진 전입을 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조금씩 떠서
약간의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기포가 없도록 약간 과잉되도록 전입해주는 것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과잉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삭제하면서 다 연마 과정에서 이제 삭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잉되게 레진 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레진 전입한 후에는 이제 다시 중압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온보다는 이제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하게 되면은 강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을 한다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과잉된 레진을 삭제해주고 연마해서 폴리싱 해주도록 합니다. 광을 다시 내주도록 합니다. 네, 이로써 이제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주차 때 이제 의치상 이제 수리를 파절된 경우 이제 수리하게 되는 것보다 확실히 인공치 수리할 때가 더 거의 이제 동일하게 리페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가 이제 파절된 경우를 한번 봤었는데, 이제 부치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부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교합기를 이용하여서 올바르게 수리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총이치 2주차 인공치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확실히 이제 선행학습도 듣고, 이 선행학습을 들으면서 공부를 먼저 해본 뒤에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머릿속에 기억이 더 잘 남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실습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제 이해도 좀 빨리 되고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알긴 아는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속도도 좀 많이 느리고 좀 그럴 텐데, 그래도 이제 교수님한테 배우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조금 더 실습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차 때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돼서 약간 말도 많이 횡설수설하고 정리도 잘 안 됐고 준비도 좀 덜 됐었는데, 그래도 1주차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본 뒤에 영상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2주차 인공치 수리, 통이치 2주차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인공치 탈락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이제 레진치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된 상태에서 파손된 거여서 레진치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요. 이때 순축 치경선 부위를 최대한 이제 건들지 않고 설축으로 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제 인공치 선택 과정에서 쉐이드와 규격을 맞춰서 다시 선택해서 수리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 퍼티로 인데스 체득하고, 주의할 점은 절단부를 조금 넘겨가지고 설축으로 퍼티가 이제 굳기 전에 조금 눌러줘서 체득합니다.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공치에 유지공을 주고 유지공을 줌으로써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결합을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데 레진 전입할 때는 조각도로 약간씩 떠서 바이브레이션 주면서 기포가 없도록 약간 과잉되게 주는 것이 좋고, 중압할 때도 압력 중압기에서 해주는 것이 이제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레진 중압시키고 이제 광인된 레진을 중첩으로 먼저 삭제해 준 후 이제 광을 내도록 연마하도록 해주면은 인공치 수리가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위치 수리할 때보다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고요. 그 영상 찍으면서 실습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로써 신한대학 아니 이로써 네, 2주차 인공치 수리 과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김성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